반갑습니다. 오늘은 21대 총선을 맞이하여 성남시 분당구 분당을 미래통합당 후보 김민수 후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남시 언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민수 후보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총선을 맞은 김민수 후보님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성남시 언론인협회 회장 고태우입니다. 김민수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분당을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과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김민수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995년 분당 신도시 초기에 전입한 분당 토박이입니다. 그리고 분당에서 4명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대학교 때 분당에서 창업한 회사를 18년째 운영하고 있는 한 기업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분당은 제가 살아온 삶의 터전이자 제가 사랑하는 내 아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분당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분당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분당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분당에 그 누구보다 깊은 사랑을 가지고 앞으로의 행동해 나가겠습니다. 분당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나가겠습니다. 분당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분당을의 상대 후보가 현재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김민수 후보님은 조선 의원에 도전하고 있는데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와 또 김민수 후보만의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6개월 가량 미래통합당의 당협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했었고 이제는 지금 후보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상대 후보 마찬가지로 1년 6개월 정도를 지켜보았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지런하게 의정활동을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굳이 상대 후보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참신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래도 아직 깨끗한 백지 같은 상태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백지 같은 도화지에 마음껏 그려 넣어 주실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저는 18년간 기업가로서 창업가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창업가의 특징 중에는 대표적인 특징 2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혁신성입니다. 누구보다 새로운 것들, 새로운 사물들을 조합하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봅니다. 분당은 이제 30년 정도가 지난 도시인데 분당을 조금은 새로운 시각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분당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시각이 조금 새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인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해왔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분당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들 그리고 변화시켜야 되는 것들 이러한 일들 앞에서 어려움이나 포기해야 될 상황이 있더라도 주민들 생각하며 국민들 생각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후보가 출마하는 분당을 지구, 특히 이제 성남시 전체에 대한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현재 분당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 현안 그리고 어떤 앞으로 핵심 공약 한 3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선당 아래 분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당은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늙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늙기 시작했고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사람들의 기본 생활의 기본이 되는 주택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택이 많이 노후화되기 시작했고 이 속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 분당에서 아침마다 붉은 녹물로 내 아이들을 씻기면서 가슴 아파하는 주부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방 배관이 터져서 아침에 추운 겨울 찬물로 씻으며 쩔쩔매는 시민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규제들로 인해서 지금 분당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주거 문제가 먼저 개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당을 사시는 주민분들은 강남보다도 더 강한 교육열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한 교육열을 받쳐줄 만한 교육 인프라는 부족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육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변화해야 될 첫 번째 요소라고도 보는데,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변화해갈 속도에 교육의 속도가 미치지 못한다라고 봅니다. 저는 첫 번째 공약으로도 교육에 관한 것들을 내세웠었는데, 대한민국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분당의 교육이 선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국내 상황이 상당히 나빠지고 이제 있는 상황인데, 현재 정부나 이제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용어가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용어의 선정이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서 받아지는 무엇인가인데, 그리고 기본소득은 노동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소득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재난 상황을 통해서 지금 국민들에게 10만 원의 금액이 주어지는 것에 소득이라는 이름 자체가 붙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지금 이름 자체가 잘못 붙여졌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지사가 되었건 성남시장이 되었건 혹은 그것이 대통령이 되었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10만 원 아닌 100만 원인들 큰 돈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과연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지금 국민들께서 마스크 행렬 속에서 한두 시간을 기다려도 마스크를 사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내 가족이 안전할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지인들은 안전할지, 그리고 나는 안전할지, 이런 두려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작은 금액으로 지금 국민들의 정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 주어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10대 경제 강국안에 드는 대한민국에서 마스크 문제를 두 달이 넘는 이 시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인 부끄러움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들께 좀 더 진실하게 다가가서 국민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심판, 아니면 야권 심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후보님 보시기에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직 정치 신인이지만 1년 반 정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치는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실수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이런 근본적인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설령 정권이 잘못해서 정권 심판을 하시든, 야당이 잘못해서 야권 심판을 하시든, 이런 부분들을 공공연하게 우리 정치인들이 떠들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야 선택받을 수 있다는 기본 가치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치 안에서 제가 설령 그것이 정권 심판이든 야권 심판이든 제 마음속에는 최소한 그런 개념은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통합당이 잘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함께 안에서 바꿔가 보겠습니다.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고,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저희에게 만약에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그 선택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21대 총선에서 분당을 지구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당선되신다면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출근길에서 버스에 타기도 전에 지치는 표정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출근길이 조금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밖에 내놓아도 안심하고 집에서 쉴 수 있는 분당이었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평생을 열심히 일했다면 그 노후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6.25 전쟁을 겪고 약 70년의 시간 동안에 정말 전쟁 잔해로 뒤덮였던 나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세계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산 국가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영광이 계속해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4명의 아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4명의 아이에게 제가 살아왔던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것 없이 시작했지만 노력을 통해서 저는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주 큰 것은 아니더라도 제 미래를, 제 인생을 바꾸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대한민국도 내가 가슴 뜨거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이길 원하고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노력한다면 그 꿈 이룰 수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끝으로 분당을 지역 구민들에게 유권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과 또 그동안 선거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소감이라든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금은 철이 늦게 들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야 철이 났던 것 같고 그리고 꿈을 향해서 그 이후부터는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약 20년간 남들보다 훨씬 부지런하게 그리고 노력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 아이를 낳았고 어느 가정과 별반 차이 없이 행복한 마음 반 그리고 걱정 반으로 살아왔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이렇게 정치에 발을 들였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한민국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어서 내가 작은 힘으로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저 내 한 명의 행복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정치에 발을 이렇게 들였습니다. 막상 들이고 나서 보니 분당이라는 이 품격 도시에 제가 어울리지 않는 후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은 내가 분당에 폐가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분당에 너무 부족한 후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단수공천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시대가 이제는 저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여러모로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들 우리 분당 주민들께서 채워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 주민들께서 부족한 부분 채워 넣어 주신다면 5년 후 10년 후에 분당이 키운 자랑스러운 정치가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5년 후 10년 후에 대한민국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기회 한번 믿고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